옛날의 어머니들은 동산 지천으로 깔린 아름다운 진달래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을까.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볼 수 있었고 먹을 수도 있었던 진달래꽃을 따서 소복히 바구니에 넣고 하늘에 뿌리며 우리 집안 우리 자식 잘되게 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빌었을 그 기원 속 진달래는 바로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다. 이 일련의 그림에서 핵심적인 것이 어쩌면 김정수표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 다름 아닌 진달래 꽃잎 색깔, 어쩌면 색조나 분위기이다. 미묘하고 섬세한 연분홍빛인데 조금만 짙어도 철쭉이 되고 연하면 벚꽃이 되고 만다. 색깔이라기보다는 빛깔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데 빛을 머금은 색깔, 빛의 기운을 환원한 색깔이다. 빛을 머금은 속살과 표면에서 아롱거리는 빛의 유희가 하나로 어우러진 어쩌면 어린아이 속살같이 투명한 색깔이다. 작가의 지난한 실험과 감각이 찾아낸 색깔이다. 그 당시에 제가 1983년 2월 달에 저기 파리로 갔는데, 프랑스로 갔는데, 그때만 해도 미술 세계의 중심은 뉴욕이냐 파리냐 막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래도 파리였었어요. 그래서 파리를 선택해서 파리를 갔더니 가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게 이 파리 화랑가를 둘러본 결과 아주 모던한 작업들, 입체적인 작업들을 물론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거의 대부분의 그 크고 작은 화랑가에서 전시되고 또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거는 평면 작업이었어요. 그 내 기억 속으로는 98%, 막 97%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쇼크를 받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많이 헤맸어요. 그 다음에 1984년도 내가 근데 기억으로는 봄일 거예요. 봄일 거야. 쉥미셀이라는 그런 조그만한 그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피곤해가지고 엑스프레소 커피 한 잔을 이제 서서 먹고 있는데, 그 백남준 선생님이 너무나 또렷하게 내가 선생님 하면서 다가오니까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오랜 스승님을 만난 것처럼 제자와 이제 나는 또 그 당시에 백남준 선생님, 종케지 선생님을 갖다가 동경하고 그런 식으로 따라가고 싶어 했으니까 그때 내가 선생님한테 갖고 싶었던, 내가 묻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를 다 물어봤어요. 소위 말해서 현대미술 선생님처럼 그런 현대미술을 하고 싶습니다. 테크놀로지적인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내 개인적인 생각은 평면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 지금 생각하면 어찌 보면 이렇게 그 젊은 아티스트가 이렇게 했을 때 아마 스승님 같은 아니면 어버이 같은 마음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갤러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 갤러리에서 이제 몇 년 있다가 그 어렵다는, 그 당시에 그 갤러리에 들어간다는 건 우리식으로 하면 뭐라 그래야 되나요? 거의 그 갤러리뿐만 아니고 다른 갤러리에서도 그 어떤 갤러리 전속이 된다는 건 그거는 거의 정말 옛날에는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달라졌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갤러리 들어가서 하다가 이 한국적인 작업으로 또 바꾸게 된 거는 정말 우연하게 1990년대 초인가요? 91년인가 2년인가 그 당시에 한국에 그 청담동에 있는 갤러리하고 초대적 문제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오는데 그 레코드 가게에서 음악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음악이 유행가였는데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그 노래가 나오는데 아마 지금 김수희 씨 애모였을 거야. 근데 그 뒤에 가사는 뭐 별로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앞 그 한 가사가 가슴을 때리더라. 내가 가장 뭘 좋아하는 것인가?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자, 사람일까? 자연일까? 이렇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자연. 그럼 자연 중에서도 꽃을 좋아하느냐, 아니면 뭐 나무를 좋아하느냐, 바다를 좋아하느냐, 산을 좋아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만 보니까 바다도 좋고 산도 좋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꽃도 좋고,
그럼 좋다. 꽃이 좋은데 그럼 그 꽃 중에서도 뭐 많을 거 아니에요. 식물들이 있으니까. 그 식물들 중에서 뭐 나무가 좋으냐 꽃이 좋으냐 이렇게 또 따져야 되니까. 근데 식물 나무보다는 또 꽃이 좀 더 좋고 이제 추구해야 될 주제하고 이제 엮기 시작하려면 한국적인 꽃이 돼야 됐어요. 그러면 야 한국적인 꽃이 어떤 꽃이지? 또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내가 방법이 안 나요. 뭐 찔레꽃도 있고, 뭐 할미꽃도 있고, 벚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선화도 있고, 뭐 개나리도 있고, 진달래도 있고, 뭐 국화도 있고, 다양하게 많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만 될까?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해답을 잘 못 낼 때는 내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책을 읽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읽다 보니까 그때 조금씩 해답이 나와요. 그 많은 문인들이 정말로 많이 다루었던 이게 그 꽃이 진달래꽃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그 내가 원하는 중학교 못 가니까 내가 마음이 좀 좋지를 않아서 좀 안 좋은 소위 말해서 비행소년, 불량아였어요. 집에 들어왔더니 아우 저를 굉장히 나무랄 줄 알았어요. 어머님 누워 계시던데. 근데 저를 보시자마자 아무 말씀도 안 하고 한 말씀도 없었어요. 제 손을 잡고 그 당시에 뒷동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도심이었는데도 산이 뒤에 있었어요. 그 뒷산에 가셨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옆에 그 꽃이 진달래꽃이 피었는데 그 꽃을 가르치시더라고. 그러면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수야 너무 초조해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저렇게 예쁜 꽃이 피는 것처럼 너도 예쁘게 필 거다. 그 말씀 딱 한마디 해줬어요. 이 땅의 어머님들을 위하여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어머님들을 위해서 그 헌화를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개인전이 다 이 땅의 어머님들을 위해서 이제 바친 거고, 세 번째 전시 때는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그 기억의 저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머님의 사랑, 우리 옛날 시절에 했던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어떤 사랑의 감정을 담아서 제가 했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축복 시리즈인데, 사실은 다음 시리즈가 또 다른 시리즈가 있는데, 워낙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사랑 시리즈를 이제 축복 시리즈를 좋아해서 지금 계속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창백한 표정에 하얀 캔버스 대신 거뭇거뭇한 아사천 위에 그림을 그리는데 바탕의 색감과 질감이 흙의 색감을 닮았고 땅의 질감을 닮았다. 그 질감과 색감이 자연의 성정을 닮아서 더 친근하게 다가온다는 사실도 덧붙이고 싶다. 작가의 그림은 문학적이다. 그림 속에 서사가 있고 사연이 있다. 저마다 그림 속 서사에 쉽게 감정이입하게 하고 그림 속 사연에 공감하게 만든다. 작가의 그림이 널리 대중의 사랑을 받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이런 서사적인 작업에서 주제는 작가의 그림을 이해하고 해석하게 해주는 또 다른 단서가 된다. 이 땅의 어머니들을 위하여 기억의 저편 그리고 근작에서의 축복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작가가 자신의 그림에 붙인 주제를 보면 비록 표면적으로는 다를지 모르나 그 이면에서 하나로 통하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작가의 그림은 말하자면 진달래꽃을 매개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이고 기억 저편으로부터 그 그리움을 소환하는 것이며 생전 어머니의 축복을 오마주한 것이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동시에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기도 할 것이다. 더불어 그 어머니는 부재하면서 존재하는 어쩌면 저마다의 마음속에 고이 간직된 그리움의 원형이며 존재의 원형이기도 할 것이다.